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 달도 이제 말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유서와 같이 빠르다고 하더니 참 빠리빠리 지나갑니다. 그 말썽 많고 탑도 많던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휴전으로 들어가고 그 말썽 많은 나토 회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국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느니 안 하니 뭐 하더니 결국은 참석을 보이콧한 이재명 어제 뭐 광주를 갔다 오더라고요. 광주 가기 위해서 그 세계 먹거리를 수백억 수천억을 볼 수 있는 그 시장, 큰 시장판, 나토 정상들이 모이는 그 회의에 불참을 했다.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참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 불참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했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죠. 뭐 이재명을 위해서 안 갔어요? 이재명이 뭐 위해서 위역에 뭐 도움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세계 왕따 당하는 것만 아니겠습니까? 왕따.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서울 코리아, 프레지던트 이재명, 너 굿, 너 굿. 아마 다음에 어느 기회에 외국에 있는 정상들을 만나도 아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으로 맞이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안 간 거에 대한 아마 외국의 정상들이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아마 끄집어내서 얼굴에다 면전에다가 써 붙이리라고 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속에 있는 대통령. 범죄가 사범, 전과 사범, 뭐 이번에 선거법까지 하게 되면 전과 오범. 그 뭐 거의 그 전과 그 나온 거 아닙니까? 저기 뭐 대부분에서 파기환송해 가지고 고등법원을 보냈으면 유죄 취재 아닙니까? 뭐 오범 재판 받는 거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혐의는 12가지. 거의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뭐 보나마나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가운데서 거대 야당의 심의 논리로 심의 그 입법 기관을 장악한 지금 여당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내란몰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케 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세월이 가면 시시비비가 밝혀지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만
저도 법을 좀 공부한다고 했었죠. 학교 다닐 적에. 그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내란 있기 전에 그 계엄은 대통령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계엄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국회가 입법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계엄권이 있어요. 계엄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한테 물어보고 계엄할까요 말까요 합니까? 국회 보고 예산에 빡빡빡빡 가서 빵으로 만들고 그냥 탄핵을 29번 30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계엄할까요? 물어보고 옵니까?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이재명이도 그런 얘기할 거야. 대통령 고유 권한 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있는 계엄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또 법조인답게 국회에서 그거 해제 요구를 했어요. 2시간 만에 해제했어요. 아니 그 계엄이 어떻게 해서 내란입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이 왜 내란이 돼요 이게? 내란의 뜻은 말이죠. 내란의 뜻은 그 정치권의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정치권은 아니더라도 뭐 군대라든지 행정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완전히 국가를 뒤집게 만드는 거 이게 내란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그 내란 무슨 괴수 내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요. 무슨 내란이에요? 나는 앞으로 뭐 얼마나 세월이 간다 하더라도 그 내란 아니다. 그 왜 내란이요? 내란은 그것이 내란이 아닙니다. 실제 내용적으로 따지면 입법 내란이죠. 입법 내란. 입법기관 이재명이 민주당의 내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뒤집어서 내란몰이 해가지고 결국은 다수를 밀어붙여서 탄핵을 해서 성공해서 대통령 자리 끌어냈죠. 자기 받았잖아요. 실제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내란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 나라에 법조인들 많고 뭐 사법부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그 대통령 대부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계엄이 필요했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대통령 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특별검사 특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 거기 내란에 해서 뭐 내란 개순가 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특검. 김건희 여사 아무리 따져봐도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파우치백 그 300만 원짜리라는 거 그 최재형인가 뭐 가짜 목사인가 뭐 위조 목사인가 그 목사가 가지고 했다는 거 그 건. 최상병 그 수해나서 사망한 사람 그 사건. 사실상 이거 건도 안 되는 거예요. 건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이걸 특검한다고 말이죠. 예? 특검에 거기 그 특검 인원이들이 뭐 120명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검사를 다 글로 차출돼서 가면 예? 마약사범이고 강력범이고 이 우리나라 많이 사건 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거 또 지지비전에서 수사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120명이 거기 또 보조하는 사람 모으고 하게 되면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짜랍니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와, 난 국민의 설세가지고 말이죠. 문재인이 코로나 때 막 그냥 풀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집값은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천정부치로 집값은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가 되더니 또 뭐 15만 원부터 뭐 50만 원까지 전 국민한테 다 풀어준다. 껌값을 풀어주는 건지 뭐 빵값을 풀어주는 건지 하여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선거 전부터 그냥 25만 원, 20만 원 풀어준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큰 수백조를 볼 수 있는 그 나토웨이는 왜 안 가고 북한보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돈 많이 해외에서 수출해서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그거 뭐 별로 달갑지 않은 명이죠. 달갑지 않은 명이에요. 그래놓고 국민의 세금 받아서 풀어주고 특검에다가 예? 수백 명의 인원이 있어. 이거 지금 현재 법제도로 경찰이나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도 있잖아. 검찰도 있고 그거다 수사 맡기면 되지. 또 무슨 특검을 한다고 말이지. 그냥 흔들어 가지고 다수로 밀어붙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구속시켜야 속이 후련하다. 그래야 개딸들한테 체면에 쓴다.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 안 한다고 전에는 뭐 당당히 말하더만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정치 보복같이 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특검에서 어제 그 구속영장 신청했잖아요. 그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다행히 기각을 했어요. 근데 특검 돼가지고 여러분들 특검 엊그저께요 이제 특검 지금 현재 구성된 지가 며칠 됐습니까? 근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소환해서 조사해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조사할 테니까 뭐 저기 소환한 되니까 조사 받아라 뭐더라 아니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특검 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쳐요? 와, 나 이거 완전히 검찰들도 말이죠. 완전히 그 무슨 조폭을 허드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응? 아니 어떤 근거 조사도 없이 특검 되자마자 임명장 받자마자 그냥 구속영장 친다. 정말 법조인들을 때려치고요. 변호사나 해요, 변호사. 그 특별검사의 그 조사관은 거기에 조은석 특검, 그 조은석 특검, 이 사람도 보나마나 전라도였지. 보나마나 전라도였지.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조은석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조은석.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람입니다. 조은석. 나이는 60세, 65년생. 65년생. 그 다음에 나이는 60세. 고향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동현리 가평마을 전남 장성 출신이에요. 나이가 60 됐는 조은석 광주 광덕고등학교 전남 광주에 있는 광덕고등학교 나오고 고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고대 법학과를 졸업했어. 87년 제29회 사보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87년. 그래서 이 예측이 전라도 아니겠느냐 했더니 전라도 또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끔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까? 왜 기울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정당하고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특경 임명받은지 그냥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난 기가 차서요. 기가 차서요. 아니 그래놓고 이재명이는 그 몇 년간 그 숱한 검찰이 소환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도 왜 그렇게 방탄하고 왜 이렇게 피해 댕기고 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왜 무슨 목에 칼 맞았느니 뭐 맞았느니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어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될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위대해야 될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뭐 미운 털 베겼어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계엄권을 가지고 계엄을 발표하고 그 계엄법 해제를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가결해서 해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그 계엄하면서 다리 부러진 사람 하나 없고 팔 부러진 사람 하나 없고 목이 부러진 사람도 하나 없고 볼테이 터진 사람도 없고 눈탱이가 밤탱이 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그 내란이다. 내란 내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 내란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그 내란으로 앞으로 큰 손해볼 겁니다. 그 내란이 될 수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를 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 대통령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이시조선 같으면 왕조시대 같으면 왕이라도 되려고 그럴까? 아니 무슨 내란입니까 이게? 그 계엄이 왜 내란이에요? 그랬는데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자마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체포영장이 법을 청구했는데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거 정치 보복 들어가는 거 아니냐? 체포영장 그 영장 발부가 되는 거 아니냐? 영장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 예상외로 영장을 기각했어요.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요. 사흘 뒤인가? 2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사흘 뒤에 28일 날 검찰 특검에 나와라. 조사받아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겠다. 당당히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요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형평에. 사람 형평 맞아요. 제가 젊은이들 때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가 한 개가 있으면 그 사과를 아이들이 한 너댓 명이 있는데 그 한 애만 주면 다른 아이들이 그걸 불편해하고 그걸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걔만 주느냐고 나무라는 거예요. 애들이 4명이나 5명이 4명이 있으면 사과를 4등분을 찍어서 4분의 1씩 나눠주면 아이들이 다 공평하고 표정이 밝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 정치권에서 하는 거 공평합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그 처녀 때 했다는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거 그거 그 조사 다 하고 다 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했잖아요. 검찰들이. 무혐의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파우치백 최재형 목사가 뭔가 그 가짜 그 목사가 뭐가 그 백 사고 와서 오지 말아라 만나지 않다 해서 만나자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만나서 정치계에서 오래 몸담아 본 사람입니까 뭡니까? 예? 갑자기 그 검찰총장 부인이었다 갑자기 대통령 된 사람 부인 된 사람 아닙니까? 정치에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거 주고 파우치백 주고 몰래 그 카메라에다가 CCTV 카메라에다 다 찍어서 언론계 갖다 주고 언론에서 다 퍼뜨리고 아주 개혁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동정이 가야지 동정이. 그냥 그것만 씹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수백 벌인가 무슨 수십억인가 된다는 옷 사들인 거 그거 관봉공이라는 것도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거 왜 조사를 안 합니까? 대통령 때 대통령이라고 해서 안 했는데 대통령 이제 끝나고 양산 가서 있잖아요. 그거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아니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그거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정보비냐? 개인 돈이냐? 뭘 사느냐? 아니 그 김정수 씨가 입은 옷 한 벌에 뭐 절반값도 안 되는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김건희 지금도 아니에요. 김정숙 씨 대통령 전원기가 타고서 인도에 다시 마을로 가다 관광 갔다 왔다는 거 그 들어가는 비행기 기름값 거기 그 경비 체재비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됐습니까? 근데 그런 건 왜 조사를 안 하고 왜 그걸 따지지 않습니까? 언론들은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래 놓고 그냥 김건희 특검이에요. 지금 대통령 된 뭐 부정선거로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뭐 기자회견도 한다 그런데 그건 좀 두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이 부인. 대통령 부인 되기 전에 경기도 도지사 부인일 적에 그거 관용차 가지고 쓰고 댕기고 그 경기도에 있는 법카 가지고 다 긋고 다 쓰고 댕기고 과일이고 소고기고 초밥이고 뭐고 다 이렇게 쓰고 댕기고 뭐 심지어 제사 흥정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직원까지 파견받고 말이죠. 그거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보세요. 나도 기관장 해본 사람이야. 나도 민선으로 기관장 해본 사람이요. 나 우리 부인요. 관용차를 한 번에도 타본 적이 없어요. 타본 적이 없다고.
우리 아이들 한 번에도 태워본 적 없어요. 학교 한 번 태워다 줄 적 없어요. 아, 지금 거기 그 운전 기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공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어요. 볶아가지고 집에 와서 뭐 과일쪽 하나 무슨 짜장면 하나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볶아를 내 손에 받아본 적도 없어요. 나나 그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이나 오히려 급수가 제가 더 높았어요. 왜? 지역이 높은 지역이니까. 근데 성남시장 일적에 그냥 그 사업한다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정다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 그 다음에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사건, 800만 달러면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여러분들 100억 얼마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김혜경 씨 법카를 사용했던 거 지금 지난번에도 법원에서 인정했잖아요. 그게 벌금 나왔잖아요. 사법부가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언론기관도 있고 정치권에서 입 뜯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김건희여서 말이에요. 너무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시샘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니 지금 여당된 민주당은 뭐 상대당이니까 당이다니까 그렇다 치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당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민주당 같이 그냥 윤석열이 씻고 김건희 여사 씻고 그러대요. 그 사람들 국민의힘에다 왜 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요. 다음에 저 보수 측에 있지만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저 투표 안 합니다. 오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니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부인이 되어 있는데 자당에 있는 대통령을 쑤시고 대통령에다 칼질하고 대통령에다 모욕을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체제에 남아있는 그 당에 거기다 표를 준다. 그 뭐 우리가 거기 빚진 게 있어요. 거기다 목을 거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았디다. 제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가짜는 진보같이 한다고 하는 진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진보같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한동훈은 그 계열에 남아있는 사람들. 분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름과 물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름요. 저 물 위에 저 석유나 휘발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절대로 그게 혼합 안 돼요. 그냥 떠다닙니다. 그냥 떠 있고. 절대로 혼합 안 됩니다. 갈라진대요. 아니 자기 당에 있어 대통령 만들려고 그 선거운동 다녀서 해서 만드는 사람이 정당인데 자기 당의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대통령한테 칼질하고 대통령한테 총질하고 대통령한테 모욕하고 이러면서 무슨 당을 끌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게 그 편의부동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편의부동. 근데 우리 유권자 우리 당원들 보고 거기다 지지를 해가지고 찍어달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느 나라 사람들 생각이고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요즘에도 말이죠. 보세요. 대통령 이 검찰 특검한다 뭐한다 할 적에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뭐 8명에서 107명인가 됐다 그러는데요. 뭐 107명인지 106명인지 그 문제라도 딸딸 뭉쳐서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해서 딸딸 뭉쳐가지고
여당 민주당과 그냥 대결하고 싸우고 뭐고 그냥 삭발하고 단식하고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그냥 이거 으쌰으쌰 이렇게 해도 부족한 판에 그냥 국회에서 우물쩍우물쩍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배지 달고 무슨 정당을 위해서 당원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다고 국회에 나와서 당선돼가지고 그거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네들 또 국회의원 배지 달게 돼야 됩니까?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예요. 그게. 턱도 없는 얘기예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정치 보복은 안 해야겠다고 이재명이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얘기 누누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 오는 것이 정치 보복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으로 된 조은석 특검 눈치가 보이게 하지 말아요. 어느 정치적으로 정당에 거기에 논란하지 말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좀 있잖아요. 근데 또 특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검 임명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특검된 지 며칠 되지 않고 조사도 근거도 없이 어떤 내역인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난 도대체가 이 나라 이 사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요즘에 이 발전된 이 나라 이 시대에 와가지고 왜 전에 시대보다도 이렇게 퇴보했는가 왜 자꾸 추락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제 시대에 맞게끔 사는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이 나라는 더욱 발전된 나라로 가서 우리 후손들이 세계에 어깨를 내세우고 자랑스러운 세계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게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정치권에 있거나 사법권에 있거나 뭐 행정계에 있거나 있는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됩니다.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번영된 세계 1등 국가로 나가는 정말 멋진 매너 있는 존경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 낮에는 뭐 비 소식은 꽤 없더라고요. 여튼 내일 또 금요일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말에 못 하시고 또 필요한 일을 그런 주말을 잘 이용하시고 이번 주 오늘 내일도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